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거래일 만에 드디어 반등을 줬는데요. 다만 그 탄력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CPI 지표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지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닝쇼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간밤에 발표됐던 CPI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CPI 수준 보시면 인플레이션 3.2%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0.2%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3개월 만에 상승폭이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3.3%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CPI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3.2%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번 CPI 발표가 2%대 물가로 가는 바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외 시장 이슈와 계절적인 변동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지난달 4.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가 4.8%였기 때문에 이보다 소폭 둔화된 모습이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CPI 자체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근원 CPI가 조금 더 끈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유가의 반등과 더불어 다음 달 CPI는 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CPI는 지난해 6월 9.1%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12개월 연속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3월 5%에 이어서 6월에는 3%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매달 시장 예상치보다 0.1에서 0.2%포인트 정도 계속해서 낮은 수치들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긴축 효과가 보다 빨리 시장에 반영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CPI가 발표된 직후에 다음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86% 정도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약 90% 가까이 89.5%로 패드워치에서 높아졌다는 점도 이번에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가 CPI 발표 직후에 아직도 할 일이 조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잘 상승하고 있던 시장에 한 번 더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는데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후에 연준이 할 일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CPI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7월 CPI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전월 대비 상승했다며 이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까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연준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전에 1990년대 CPI에서부터 쭉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물가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연준이 제시했던 목표치는 바로 2% 수준이죠. 이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서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시사했습니다. 결국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으로 마친 이유가 상승하던 탄력에 이렇게 연은 총재의 발언이 큰 폭으로 상승폭을 꺾이게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주 발표되고 있는 고용지표 체크해봅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1,000건 늘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지난달 현재 3.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노동시장의 공급이 충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6월 26만 건대까지 치솟은 이후 다시 한번 상승폭이 꺾였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률도 최소 4%는 돼야 된다.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살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168만 건으로 전주보다 8천 건 감소하게 되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전히 높은 수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전주 대비 이렇게 8천 건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노동자가 해고당한 뒤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물가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이렇게 매주 발표되고 있는 고용 동향까지 함께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의 행동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